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반갑습니다. K리그 1 11라운드 광주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경기 전까지 하위권에 머물렀던 양 팀이 만났는데요. 광주는 지난 제주원정에서 지긋지긋한 6연패의 사슬을 끌어내고 대전은 3경기 무패를 달렸지만 두 팀 모두 승리가 목말랐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1로 홈팀 광주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내용은 이번 11라운드 6경기 중에 가장 재밌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시간대 순으로 경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네, 전반은 광주가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3백으로 나온 대전의 골문을 열지는 못했는데요. 대전은 좌우 윙백으로 김인균과 신상은이 나왔는데 수비 시에는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5백 형태를 구축하며 꽤 짜임새 있는 그런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초반부터 광주가 대전 골문을 위협했는데 그만 5분경에는 두현석이 뒷공간을 파고든 김한길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김한길의 크로스를 이건희가 헤더로 유효 슈팅을 가져갔죠. 조금 후에는 정호연의 패스를 받은 이균이 왼쪽으로 가려다가 오른쪽으로 확 제낀 다음에 바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가던 광주가 지난 제주전 승리로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렸죠. 그리고 광주가 원래 잘하던 플레이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반 8분에는 광주가 상대 공격을 차단한 뒤에 굉장히 유려한 패스 플레이와 움직임으로 역습을 진행을 했고 이근의 크로스가 좀 차단되긴 했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2분 뒤에도 굉장히 광주가 좀 자신만의 그런 광주만의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문민수와의 슈팅까지 연결이 됐는데 김한길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순간적으로 파고들면서 대전 수비가 이제 좀 흔들리게 됐죠. 김한길은 보통 이제 뭐 이날 경기 외에도 또 이제 수비 뒷공간으로 넓게 들어가는 움직임을 즐겨하는 선수인데 지금 이 플레이는 안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대전 수비가 좀 흔들리게 되었네요. 그러나 선제골은 대전이 차지했습니다. 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김현우가 헤더로 떨궜고 이를 공격에 가담한 안토니 오른발로 밀어넣게 되었죠. 부심이 처음에는 옵사이드 길을 들어 올렸지만 VAR 판독 끝에 득점이 인정이 되었네요. 광주는 선제골을 내줬지만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전반 23분에는 박태준이 롱패스를 시도를 했고 이를 문민수가 잡아서 오른발로 슈팅을 했는데 이창근의 선방에 막혔죠. 이 장면은 지난 수원FC전에서 주현석의 롱패스를 문민수가 잡아서 득점으로 연결했던 장면과 꽤나 비슷했네요. 그리고 전반 31분 주현석의 크로스를 이건희가 헤더로 연결했고 이창근이 막아냈는데요. 물론 이 장면이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광주의 볼 소유와 빌드업에 이은 그런 공격 작업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시간 기준으로 30분 정도부터 1분 넘게 광주가 볼 소유권을 뺏지 않으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결정적인 찬스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막판에도 이제 주현석이 측면이나 중앙을 거치지 않고 얼리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 이게 이제 수비 맞고 나오자 박태준이 오른발로 슈팅을 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모습까지 보여줬네요. 네, 이렇게 전반은 1대0 원정팀 대전이 앞선 채 끝났는데요. 광주가 적극적으로 두들겼지만 대전이 중원에서부터 잘 막아냈고 결국 실점하지 않으면서 45분을 마쳤습니다. 다만 이제 대전의 측면 윙백들 김인균이나 신상은 이런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꽤 커 보였죠. 광주가 이제 좌우로 많이 흔들면서 대전 수비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김인균이나 신상원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전반 45분을 보냈네요. 광주의 이정효 감독은 선수 교체를 통해서 후반전 실마리를 풀고자 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좌우 날개 엄지성과 가브리엘을 투입시켰는데요. 두 선수의 과감한 측면 플레이가 나왔고 또한 공격 시 이제 반대 전환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48분에는 혼전 속에서 문전까지 연결이 됐고 가브리엘이 슈팅을 때렸지만 이창근에게 막히는 모습까지 나왔네요. 바로 어쨌든 이어진 코너킥에서 광주의 동점골이 나왔는데요. 두현석의 긴 크로스를 가브리엘이 헤더로 떨궜고 엄지성의 헤더가 막히자 이균이 세컨볼을 따내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코너킥 전형을 보면은 최근 광주가 자주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세트피스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을 반대쪽 한편에 몰아놓고 플레이가 시작되면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형태로 좌우를 크게 또 흔들게 됐죠.
그러면서 대전 수비가 흔들리면서 실점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동점골을 만들고 난 뒤에 광주 기세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군 선수의 크로스가 가브리엘 쪽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측면에서 볼을 잡은 이군이 플레이를 시작할 때 대전 수비가 깊게 파고드는 엄지성을 따라갔고 이군이 한 명을 앞에 두고 크로스를 쉽게 올릴 수가 있었죠. 반대쪽에 있던 가브리엘은 김인균의 자신에 대한 마크가 좀 타이트하지 않은 것을 알고 뒤에서 또 파고들면서 터치는 못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전도 찬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김경민 골키퍼가 이제 광주 빌드업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김경민의 실책으로 김민영과 그리고 또 교체로 들어간 김승대에게 찬스가 왔는데 이게 또 살리진 못했네요. 그리고 이 장면 직전에 벤치에 있던 그 광주 코치가 퇴장을 당하고 또 안영규 선수가 좀 과격한 플레이로 경고를 받는 등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또 이 어수선한 분위기 직후에 김경민까지 좀 실수가 나오면서 대전한테 조금 유리한 상황이 왔지만 그걸 또 살리지 못하는 대전이었네요. 경기가 이제 종반으로 다다를수록 광주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연승을 향한 그런 의지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79분에는 광주가 정지용에게 패스를 넘긴 후에 정지용이 박스 안에 있던 엄지성에게 굉장히 과감 패스를 찔러 넣었고 엄지성의 오른발 슈팅이 이창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지용의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엄지성과 이창근은 잘 때리고 잘 막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겠네요. 그리고 이어진 코너킥에서도 광주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후방에 있던 두현석이 박스 안으로 파고들면서 헤더를 했지만 골대를 맞고 말았네요. 근데 이 장면 보시면은 대전 수비가 아무도 두현석을 마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두드리던 광주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85분 양팀이 계속적으로 치고받는 가운데 박태준의 침투 패스를 받은 가브리엘이 크로스로 올렸고 허율이 마무리하면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네요. 가브리엘의 크로스가 김인균의 발에 조금 맞으면서 굴절이 됐지만 허율이 침착하게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역전을 만들었고 결국 경기는 2대1로 광주의 승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날 광주는 이정일 감독이 적절한 교체 카드, 교체 전술로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에 먼저 내세운 양 측면 자원 김한길과 문민서가 좀 막히자 후반 시작과 함께 엄지성과 가브리엘을 투입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또 동점 상황에서는 허율을 마지막 교체 카드로 사용하면서 결승골을 이끌어냈네요. 사실 광주는 6연패를 할 때에도 경기력이 뭐 막 안 좋지는 않았거든요. 꾸준히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축구를 보여줬는데 뭐 골대불은 이런 뭐 운이 좀 안 따라주는 그러면서 지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6연패 뒤에 2연승을 달리기 시작하면서 2라운드 로빈에서는 광주가 좀 더 많은 승점을 따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반면 대전은 뭐 이순민이라든지 뭐 강윤성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리고 경기 컨셉 자체가 너무 수비적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대전 경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저도 제 프리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대전은 뭐 승리를 따내려면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골을 넣어야지 승점을 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세트피스 외에는 뭐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던 게 뭐 이날 경기와 최근 대전의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광주는 뭐 승리를 거두면서 6연패 뒤에 2연승 그리고 8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이제 8위까지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위권 싸움에 가담을 했고요. 대전은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11위에 머물고 말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12라운드 프리뷰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